안녕하세요. 전 대구 다문화중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2년차 교사로 영어 과목을 담당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처음 교사가 됐을 때는 모든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설렘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생각만큼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한 번에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것이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반에만 15명이나 함께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50% 남짓한 비율이죠. 사범대학 과정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다문화 교육이었기에 당황스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점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예비교사분들께 제가 2년간 실천해본 다문화 교육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오른편에 있는 카테고리가 다문화 학생 수를 보여줍니다. 2014년에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약 48,000명 정도 된 것에 비해 2020년은 10만 7,000명 정도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12,000명 정도 되던 다문화 학생 수가 2020년에는 26,000명, 그리고 고등학교도 6,000명에서 12,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현재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는 4% 정도, 중학교는 2%, 그리고 고등학교는 0.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기준 다문화 학생 국적별 분포도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게 32%, 그 다음으로 중국이 24%, 그리고 필리핀이 10% 정도, 그리고 중국, 한국계 8%, 일본이 6%, 그리고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몽골, 중아시아, 태국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많은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 관점을 교육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의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함이죠. 제가 처음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때 접하게 된 연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염나리 선생님의 초등학생을 위한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4차 시의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견 조사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 탈북민, 백인과 흑인, 그리고 장애 등에 관해 학생들의 편견 정도를 알 수 있는 설문이었죠. 12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견 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편견이 심한 순위로 반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언, 계층, 용모와 체중, 성별 등이 선정되었죠.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차 시에는 편견의 뜻 알기, 2차 시에는 편견과 차별의 차이 알기, 3차 시에는 편견을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배웠고
4차 시에는 편견을 경계하는 태도 공헌하기를 배웠습니다. 4차 시 수업 중 1차 시 수업을 함께 간단히 보려고 가져와 보았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이 보이시죠? 방언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다음으로는 이야기를 통해 편견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래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모두 다 읽어보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또한 궁금하네요. 편견, 차별, 방언. 이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가진 편견을 찾아보고 바로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시행된 활동은 이야기 속 주인공 친구에게 방언의 의의를 알려주는 편지를 쓰고 나만의 방언 교과서를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이렇게 3차원으로 측정되는데 여기서 다양성이란 자신과 다른 문화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정도를 이야기하며 관계성은 이주민 집단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외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으로 보편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예시와 전후 결과를 보여주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네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게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서 증가하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피할 것 같다 라는 질문에서도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편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로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 정도를 살펴보아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들을 검증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실천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매일 아침 담임교사와 학생들만이 가지는 조례 시간이 되면 다문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부모님의 나라와 언어를 하나씩 소개해요. 매일 당번을 정해 10분 정도 자유롭게 나누는 거죠. 우연히 옆반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본 후 저희 반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방법은 특히나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 또한 넓혀주죠. 학교 로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과 교실 내 도서관에 다문화에 관련된 책을 많이 구비해 놓았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감수성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룹 과제를 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조를 편성한다고 해요. 교사가 정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편성 결과를 수용하게 하기도 쉽고 더욱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그림책 만들기와 건의문 쓰기입니다. 다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건의문을 써봄으로써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있어서도 교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한 학부모님은 아이가 제 사인이 필요하다며 안내문 같아 보이는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엄마들의 도움을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미안했고요. 라고 하셨으며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회의가 있다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어가 서툴어서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알림장을 만들고 회의 시에도 많은 언어로 소통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통역을 통해 진행해 나갔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하기에 매우 좋은 통로도 다문화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예회 등 행사 시 부모님들을 초대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오신 어머니들은 학생들의 축제 때 베트남 전통 모자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또한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다른 학생들 또한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수업보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실을 운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구분짓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사 자신의 인권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 교실 수업에 다문화 교육을 녹여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수업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문화 교육에 관해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타문화권 사람들의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다양성을 성찰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사 그리고 예비교사분들을 응원합니다.